앞으로 중고차를 팔 때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국가 채무보다 무려 120조 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갤럭시 노트3가 출시 2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상승 하루 만에 다시금 약세로 돌아서면서 1990선 초반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의 김종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다시금 약세에 반전했습니다. 시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5%, 6.93포인트 내린 1993.4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날 뉴욕 증시가 다음 주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가는 가운데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소폭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미국 테이퍼링 우려에 관한 관망 심리가 확산되며 장중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장 초반 투자 주체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2000포인트 선 부근에서 움직이던 중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91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억 원, 86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은행, 건설업 등이 상승한 반면 전기전자와 화학, 종이목재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모비스와 SK하이닉스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등은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00포인트 밑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전날보다 4.51포인트, 0.90% 내린 497.7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연일 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500포인트 선마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그 하락 배경으로 롱숏 펀드, 또 중소형주 펀드 매니저 사임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5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26일 이후 처음인데요. 일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코스닥 지수 하락 요인으로 최근 인기가 급상승 중인 롱숏 펀드와 한국형 헤지 펀드를 꼽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설정된 롱숏 펀드와 한국형 헤지 펀드는 대부분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이들 펀드들이 일부 중소형주를 집중 타깃으로 숏 전략을 구사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량 종목으로 평가받는 중소형주 주식을 연기금이나 기관, 개인들로부터 빌려서 쇼트 포지션을 취한 뒤에 향후 주가가 하락하면 빌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즉 롱 포지션을 취해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대차 잔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평균 2억 9,727만 주였던 코스닥 대차 잔고가 11월 들어서는 3억 8,600만 주까지 치솟았고 12월에도 3억 7천만 주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늘어날수록 공매도에 따른 지수 하락 가능성은 높은데요. 최근 국내 대표 중소형주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매니저들의 사임설도 잇따라 나오는 점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사임설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사임하면서 펀드가 담고 있던 종목에 대한 교체 리스크가 부각되게 마련이라며 국내 대표 중소형주 펀드를 운영하고 있던 매니저들의 사임설이 잇따라 나오면서 중소형주의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이슈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코스닥 시장의 경우 보유지분 4% 그리고 보유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되는데요. 대주주에 포함되면 주식 양도 차익의 과세가 되는데 대주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들이 12월 말까지 보유 주식을 처분해서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양도 소득세를 피하는 전략을 쓰면서 코스닥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편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루머를 믿고 투자했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던데 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갤럭시와 컴즈는
최근 비트코인 사업에 진출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5거래일 연속 급등했지만 회사 측이 관련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3일만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일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던 회사의 주가는 하루 뒤인 6일 바로 하한가로 폭락했습니다. 젠백스는 4년 연속 영업 적자로 관리 종목에 지정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오늘도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요.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강력히 부인했지만 주가 하락세를 막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현대상선도 부산항만 매각 추진설이 돌면서 주가가 반짝 상승했지만 회사 측이 부인 공시를 하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각종 루머들의 근원지는 증권가에서 자주 이용하는 메신저나 인터넷 카페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 루머를 만들어낸 사람을 골라내기 어렵고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정상 이렇다 보니 주식시장의 흐름을 이끄는 트렌드가 약해지면 어김없이 근거 없는 루머들이 판을 치면서 시장을 움직인다는 것인데요. 투자자들은 막연한 기대감에 떠도는 루머를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최소한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또 해당 회사의 주식 담당자에게 사실 여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가 도입돼 앞으로 중고차를 팔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거래하며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세청이 추산한 탈루 세금은 매년 78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또 유료방송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IPTV 제공 사업자의 허가 유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565조 8천억 원으로 국가채무보다 무려 120조 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MB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 원에서 412조 원으로 급증해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입니다. 가스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은 2007년 MB정부 출범 때만 해도 부채 규모가 186조 9천억 원이었지만 이듬 해부터 매년 30조에서 50조 원씩 부채가 증가해 임기 말인 2012년에는 412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부채 문제 해결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부채 방만 경영 해소가 부진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상장사 경영진과 공인회계사, 회계학계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은 7점 만점에 평균 4.04점에 불과했습니다. 상장사 최고 경영자와 최고 재무 책임자들은 5.11점을 줘 약간 높다고 평가했지만 교수는 3.76점, 공인회계사는 3.25점을 줘 보통 4점 이하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회계 투명성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3가 출시 2개월 만에 글로벌 시장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작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갤럭시 노트는 1000만 대 판매까지 9개월, 갤럭시 노트 2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갤럭시 노트 3는 대화면에 S펜을 탑재한 스마트 기기로 지난 9월 58개국에서 동시 출시됐습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갤럭시 노트 3의 글로벌 1000만 대 판매 성과는 고객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사람을 위한 혁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800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1월까지 누적 ICT 무역 흑자는 81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간 무역 흑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였던 2010년에 722억 달러보다 97억 달러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ICT 무역 흑자는 78억 달러로 전체 무역 흑자 48억 달러를 30억 달러 웃돌았고, 이는 ICT를 제외할 경우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부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 중국 등 신흥시장 수요 증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시장의 경기 회복, 연말 특수 등으로 ICT 수출이 당분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고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만큼은 오르지 않아서 이 경기 회복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 내년에는 전 세계 경제계 핵심 이슈로 바로 이 임금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국제부의 이혜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에서 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에서 최저임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면서 동맹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임금이 오르지 않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을 $10로 인상하고 물가 상승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7가 조금 넘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인상폭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좀 더디자 이에 앞서서 각 주정부가 오히려 먼저 최저임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주 등 5개 주가 연방정부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고, 내년에도 메릴랜드 등 적어도 5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최저임금이 논란이 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경제 회복기에 늘어난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생긴 일자리의 3분의 1은 저임금을 주는 유통 매장이나 요식업소 종업원 일자리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노조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고용주들은 임금 인상 압박을 덜 받게 됐고, 시장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점점 더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게 됐다면서 최근 최저임금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금이 오른다면은 어떤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쪽은 임금이 올라야 대중의 소비 여력이 커지고 이는 상품 판매 증가로 이어져서 기업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늘면 다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등 경기가 선순환 사이클을 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자꾸 내리는 상황을 탈출하려면 임금 인상이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10수년간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벌여온 일본의 경우 최근 아베 총리가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돈을 풀었지만 물가 상승률이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면서 경제 성장이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쪽만 있지는 않겠죠. 이 반대를 펼 것 같은 산업계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잇따른 임금 인상 요구에 사용자 측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1%가량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그 미국 내의 분석이 또 있습니다. 또 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낮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숫자가 워낙 적어서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로자이자 소비자라는 걸 좀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택 건설업계가 생존의 갈림길에 놓인 건설업이 회생하려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택 건설업계 최고 경영자들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설업이 대내외 환경 악화로
생사 기로에 놓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상규 대한건설업 회장은 올해 2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제 효과를 못 냈다며 게다가 SOC 투자 물량 감소, 수익성 하락, 유동성 위기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을 기업 어음 판매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의 기업회생 절차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로 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CP 판매를 독려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이 롱텀 에볼루션 서비스 만족도 1위 이동통신사로 뽑혔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두이서베이에 따르면 LTE 서비스 만족도는 SK텔레콤이 44.7%, KT가 26.1%, LG유플러스가 24.7% 순이었습니다. SK텔레콤 사용자 중 이 회사 LTE 서비스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72.8%로 타사 사용자의 만족도보다 높았습니다. 사용자들은 올해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화두로 광대역 LTE와 LTE-A 등 2배 빠른 LTE 상용화라고 답했습니다. 국순당의 신개념 캔 막걸리 아이싱의 판매 영역을 맥주 전문점으로 확대합니다. 국순당은 12일부터 맥주 전문점 압구정 봉고비어 등 전국 287개 매장에서 아이싱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장년층이 즐기는 막걸리가 젊은 층의 주 고객인 맥주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이싱은 젊은 층의 막걸리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시한 제품으로 알코올 도수를 4%로 낮추고 자몽 과즙을 첨가해 청량감을 더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